3학년 기계 소프트 개발 9차시 응용동작 기초편 14번째 시간 응용동작 주요 요소 살펴보기 복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동안 배워왔던 응용동작 주요 요소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고 어떻게 이것들이 변형되어 나올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좌측에는 18차시까지의 과제가 있고 우측에는 지금까지 했던 도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요. 지난 응용동작 맨 첫 번째 줄, 그러니까 17차시, 18차시 첫 번째 줄, 요 비접점을 선생님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자, 먼저 올리셋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전체가 올리셋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는 17차시 때부터 18차시까지의 어떤 그 올리셋의 설명이 빠졌는데 지금 설명하게 된 겁니다. 자, 올리셋이 들어간다라는 거. 올리셋의 조건이 뭐죠? 다음과 같은데 M17은 매거진에 물품이 없으면 끝나는 그 시점. 그리고 M20은 금속과 비금속 각각 한 개가 처리가 된 다음에 라인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P4를 눌렀다 떼는 순간 올리셋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올리셋이 들어가면서 전체를 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요거를 잘 숙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의 모든 요소들을 한 번씩 다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2를 누르면 동작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매거진에 물품이 있고 PB2를 누르면 M0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이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깜빡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했던 게 깜빡이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초 간격 깜빡인다, 0.5초 간격 깜빡인다, 그리고 1초 간격 깜빡인다. 요 3가지가 항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보통 선생님은 출력부 바로 밑에다가 깜빡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 3쌍을 만드는데 3쌍이면은 그 타이머가 들어간 접점과 코일 요 줄이 몇 개죠? 총 6개가 들어갑니다. 3쌍씩. 하나는 B접점, 코일, 가운데에 타이머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A접점, 코일, 타이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F1, 2, 3, 4, 5, 6입니다. 그러면 요 F1은 A접점, F2는 B접점. 그러니까 이렇게 X로 크로스를 시켜서 이렇게 한 쌍을 만든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초와 2초와 0.5초를 이렇게 순서 상관없이 일단 만들어 보고 이거를 각각의 요소에 적재적소하게 넣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그렇게 강조를 했죠. 금속이 끝나는 시점과 비금속이 끝나는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끝나는 시점은 금속이 처리되었을 때 시점이고 비금속이 끝나는 시점은 비금속이 처리되었을 때 시점인데 일단은 요 18차시 과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금속이 끝나는 시점은 배출 실린더 즉 D실린더가 전후진을 했을 때 그때의 시점이 M13 비금속이 끝나는 시점이고 컨베이어 끝에 저장되는 그 시점 즉 컨베이어 8초 끝나는 그 시점이 M10 시점인데 요 시점은 여기서는 금속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물론 요 해당되는 것들은 이게 금속과 비금속이 바뀔 수도 있고요. M 순서가 또 다른 번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M10번과 13번으로 끝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번호가 다를 수도 있고 그 금속은 D실린더로 처리가 되고 비금속은 컨베이어 끝에 저장이 될 수도 있다. 그때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다? 금속과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을 꼭 생각을 해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차시 과제까지에서는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을 M13번으로 이렇게 정하였고 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을 M10번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걸 갖다가 다른 요소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한 사이클이 끝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으면 PB2를 누르지 않아도 재시작된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조건부 초기화를 볼까요? 자,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매거진에 물품이 있으면 PB2를 누르지 않아도 재시작한다. 이게 요거죠? 자, 요겁니다. 한 사이클이 끝난다는 얘기는 뭐죠? 한 사이클이 끝난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간다? 금속 또는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을 바로 한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은 금속 또는 비금속이 처리된다. 그러면 금속이 처리되는 시간은 요 해당 과제를 비추어 봤을 때 M10번에 처리되는 시점이고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은 M13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M10 또는 13번이 이렇게 병렬 연결이 됐는데 이때 이 매거진 내 물품이 있을 때와 만나면 M14를 만들고 M14는 1초의 시간차를 두고 M15를 만듭니다. 여기서 들어간 타이머는 어떤 상호작용들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1초짜리의 시간적 여유를 뒀다. 실제로 요거 없어도 됩니다. 요거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타이머를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M15는 보다 재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시작하는 시점은 이 해당 과제 기준으로는 M15다. 역시 이 재시작하는 시점을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점에 처리가 된다면 이 시점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거다,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딱 이 정도 나오면 된다. 요 타이밍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거진에 물품이 없으면 끝낸다. 어떤 시점에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매거진에 물품이 없으면 끝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를 14, 15로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코일이 이름이 중복되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15번 그 다음 번인 16과 17을 놨고, 금속이 처리되는 시점,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과 매거진에 물품이 없을 때를 만나면 M16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M16은 M17과의 3초짜리 타이머를 통해서 M17가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재시작되는 그 타이머, 요 M14, 15에 재시작되는 타이머랑 요 M16, 17 그 초기화되는 타이머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재시작되는 타이머보다 초기화되는 타이머를 조금 더 늘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한 개와 비금속 한 개가 처리가 된 다음에 라인을 끝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금속이 들어오고 금속이 처리되는 시점인 M10번의 시점, 이 두 개가 모두 만족이 됐을 때 카운터가 한 번이 들어오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처리되는 시점 M13이 들어왔을 때 카운터가 역시 한 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값에 뭔가를 집어넣을까요? 올리셋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리셋을 집어넣어야 전체가 초기화가 될 때 요 카운터 또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올리셋은 어디에다 써먹느냐. 첫 번째, 맨 위에 여러분들 맨 첫 번째 요 올리셋을 여기다 써먹고요. 두 번째, 여기 카운터의 리셋. R이 여기서 리셋을 뜻하는데 R 옆에다가 올리셋이란 신호를 넣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 올리셋은 여기 라인 변경에도 요 올리셋이 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올리셋을 다음과 같이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금속 하나 또는 뭐 금속 두 개가 된다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죠? 금속 둘,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금속 하나든 둘이든 이게 요 두 개가 모두 만족돼야지만 요 카운터를 매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모두 만족돼야지만 카운터가 매겨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라인 변경을 했었는데요. 이 라인 변경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라인 변경은 PB3를 눌렀을 때 요 라인 변경이라는 자동 변수를 만들고, 요 자동 변수는 기존에 있는 거는 B 접점을 넣고, 만약에 금속을 비금속처럼 D 실린더에 처리하려면 여기다 A 접점을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게 18차시 때 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뭘까요? 여기다 뭘 집어넣느냐? 자, 여기 뭘 집어넣느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금속이면서 M1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역시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히 이렇게 만들고, 다음과 같이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비금속으로 M1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변경을 했을 때는 이 금속이 역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M10번의 시점과 M13번의 시점, 즉 라인 변경을 안 했을 때 시점과 라인 변경을 했을 때 시점이 금속의 조건과 만나서 카운터를 하나 올려준다 라는 겁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그렇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선생님이 그 응용을 조금 해볼게요.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또는 금속 두 개, 비금속 두 개, 금속 세 개, 비금속 세 개일 경우는 여기다가 해당되는 번호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금속 세 개만 처리가 되면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지우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금속만 처리하고 끝낸다, 금속 세 개만 하고 끝낸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3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M18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뭐가 들어가? 이건 지우고. 사실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럼 뭐야? M18만 단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3개일 경우는, 지금 금속 3개일 경우는 라인 끝. 이렇게 비꿔봤습니다. 구워봤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금속 3개인 경우는 라인 끝내라. 그럼 이게 바로 보다 M18이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M18이죠. 왜냐하면 이 시점이 뭐다? M18은
금속이 3개가 처리됐을 때 라인을 전체를 끝내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설명을 하자면 금속이 어떤 시점들과 만나서 카운터 조건에 부합했을 때 M18이라는 자동 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시점들은 각각 뭐다? 라인 변경을 했을 때 시점 M13과 라인 변경은 안 하고 그냥 컨베이어 끝에 저장된 시점 모두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시점이 세 가지만 만족이 되면 라인을 끝낸다. 이 M18의 시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19자식 과제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PB4를 활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PB4를 활용한 모든 요소들은 일시정지 뒤에 올리셋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시정지는 출력부에다가 다음과 같이 비접점들을 다 집어넣어서 중간쯤에다가 비접점들을 넣고 모든 실린더를 다 후진시켜야 되므로 A 실린더만 뭐를 한다? A 후솔 A 접점에 다음과 같이 PB4를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일시정지를 하면은 여기서는 빨간색을 넣었어요. 누르면 뭐가? 정램이 1초 깜빡인다. 자, 이거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적색 램프가 여기 다음과 같이 PB4를 누르면 F1 1초짜리 깜빡이하고 조건이 맞아서 램프를 깜빡인다. 그리고 이 일시정지 후에 떼는 순간 올리셋을 한다. 자, 떼는 순간이라는 건 뭐냐? 떼는 순간. 자, 떼는 순간. 여러분들 지난 17차시 때 기억을 해봅시다. 떼는 순간이라 하면 변환 검출 접점이라 해서 이는 Shift F2를 누르면 변환 검출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눌렀다 떼는 순간을 접점이 작용되게끔 하는 게 변환 검출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올리셋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PBS를 누르면 금속을 배출, 비금속을 저장. 라인 변경이라는 건데 라인 변경은 다음과 같이 맨 위에 여기 PBS를 누르면 라인 변경이라는 자동 변수가 만들어져서 각각의 시점을 비꼬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 변경이 안 됐을 때는 비금속이 그냥 그대로 D실린더에 의해 처리가 되고 라인 변경이 됐을 때는 금속이 D실린더에 의해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인 변경은 역시 올리셋에 의해 리셋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주요 요소 프로그램들을 다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 요소들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오류를 줄여 나가는 게 이제 급선무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 선생님이랑 계속 연습을 해서 주요 요소 프로그램들을 다 정교화를 하고 2달 동안의 훈련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동작 1개와 응용 동작 1개를 역시 자율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당장 내일이 등교 계약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집에서 자가 학습을 했지만 그래도 실습은 직접 나와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가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리두기를 잘 실천을 하면서 건강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볼 수가 있겠네요. 내일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